코인 왕자다. 코인 왕자예요. 자, 오늘은 좀 볼 게 많습니다. 우리가 일단 메인으로 좀 넘어가기 전에 일단 오늘 체크 포인트 중에서 미국 증시 급반등을 좀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진입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시장이 지금 잘 올라갔어요. 다우가 1.6%, 나스닥이 2.7% 가까이 올랐는데 상승한 거 굉장히 잘 됐어요. 좋은데 중요한 게 더 뭐냐면 나스닥은 아직 아닌데 미국 시장에서 다우 흐름이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중심선이 넘어가 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이제 9시가 됐는데 뭐가 발생됐냐면 선물에서 달러 지수가 다시 개파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지지해줬던 1260원 자리를 깨지 않고 있는데 여기 깨지면 그냥 땡 하시면 돼요. 더 추가 하락이 될 수 있겠다. 코인 시장이나 증시가 좀 좋아질 수는 있겠다. 왜? 달러가 올라간다는 거는 시장이 불안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반대로 내려간다면 투자할 수 있는 거래소가 좀 원활해지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제 엿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왜냐면은 다우가 중심선이 넘어갔다라는 거는 단기간에 추가 상승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어제 올라갔던 1.6% 정도가 한 두세 방 정도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열려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참고를 하면서 자, 루나 부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루나 부활. 이건 어제 이제 기사가 발표됐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요약만 좀 해드릴게요. 자, 권 대표가 다 아시죠? 테라 생태계 부활을 하겠다. 그래서 투표를 했어요. 투표했는데 60% 이상이 나오면서 그 제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권 대표는 테라, 기존의 테라였는데 이름이 기존의 테라였죠. 그냥 테라였는데 여기에서 테라 클래식으로 이름을 바꿀게. 자, 요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의 테라를 가지고 있다가 거래 종료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국내에서.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한 게 업비트 뿐만이 아니고 뭐 빗썸이나 뭐 코빗이나 국내 거래소에서 다 동의는 했어요. 근데 우리가 무조건 오케이 할게가 아니고 검토를 좀 해볼게. 네가 그거 통과되면은 좀 예상을 해볼게. 어떻게 할지 좀 생각 좀 해볼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변경이 된다면은 이렇게 이름도 바뀌면서 아직 국내 거래소가 확정 지은 게 아닌 검토 단계에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요게 이제 중요해요. 뭐냐면은 그러면 기존의 루나 보유자, 그죠?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썼네요. 테라가 아니고 기존 루나 클래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루나 클래식으로. 그리고 기존의 루나 보유자들 그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 투자 금액, 그죠? 투자 금액. 자, 이게 그러면 다시 부활되면 내 돈이 다시 100% 다 살아나나?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자, 만약에 내가 100만원 투자했다. 100만원 투자했다면 가정을 좀 해볼게요. 100만원 투자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10%에서 많게는 35% 지급이 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 부활도 되지 않았어요. 검토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혹시라도 루나 클래식으로 다시 만들어져서 코인 시장에 나와준다면 이렇게 기존에 투자했던 내 100만원 있으면 한 10만원에서 35만원을 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많아요. 기존에 이제 디패킹 전 보유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토탈 범위를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루나가 다시 상장이 되고 이름이 바뀌어서 루나 클래식으로 변경이 되어서 상장이 된다 그래도 내 돈 100% 원금은 찾아갈 수 없다라가 팩트예요. 근데 일부는 좀 요거 검토해서 지급해 주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거래소마다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얘기한 게 없기 때문에 어제 발표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 정도로 전체적인 조금 틀에서 요약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 대장들의 움직임을 좀 볼게요. 대장들의 움직임. 어제 변동사항이 발생됐어요. 그쵸?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을. 저희 비트코인인데 어제 장중에 3,700만원이 붕괴되면서 3,640만원까지 빠졌습니다. 어제. 자, 그런데 제가 요 코인 시장을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종가예요. 종가. 항상 종가를 중요시 봐야 됩니다. 자, 종가. 자, 그러니까 장중에 무너져서 내 심리적으로 파괴될 필요가 없어요. 투자는 심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건물 지을 때 감정으로 해요. 내 마음이 막 이래서 건물을 지어야지 이래요? 아니잖아요. 투자하는 게 대부분이고 내가 거주할 집을 사는 거고, 그죠? 감정이 아닌 현실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자, 30분 봉으로 보면 더 최악이죠. 30분 봉으로 보면, 그죠? 요즘 이제 차트가 중간에 이렇게 저렇게 시퍼렇게 빠진 구간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낙폭이 됐습니다. 이때. 자, 근데 빠른 급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살아났어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 포지션이 다시 3,800만원 근처로 좀 왔기 때문에 오늘 종가를 좀 확인해 보니까 종가 가격이 3,760만원. 예, 지금은 뭐 약간의 뭐 양봉은 좀 키고는 있지만 아침 시장이라서 중요치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한 포인트로 조금 이제 본다면은 구조가 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일봉상에서의 지금 흐름이 아직은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뭐라 그랬죠? 대장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여기서 약간의 변수가 좀 발생이 됐어요. 뭐냐면은 비트코인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반등이 잘 나왔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자, 이더리움은 이제 좀 하락이 됐어요. 어제 이제 보면 7%가 빠졌는데 미국 증시가 반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대체적으로 많이 빠진 코인들이 있었죠. 막 10%씩 빠진 애들 8, 9%. 이더리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요 비트코인과의 흐름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반대로 놓고 보면은 꼭 이더리움이 빠졌다고 해서 알트코인들이 다 밀렸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비트가 빠지든 이더가 빠지든 시장에 있는 코인들한테 영향을 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더리움이 빠졌기 때문에 다 밀렸다라는 쪽으로 가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뭐가 극소수냐면은 대장이 어쨌든 뭐 비트코인은 보합에서 끝났고 이더리움은 밀렸는데 그럼 밀린 코인들을 한번 볼까요? 밀린 코인들 최근에 올라갔다가 밀렸어요. 그죠? 보면은 장중에 막 10%씩 빠진 애들이 아침장 다 왔을 때 조금씩 회복되면서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완전 바닥은 아니죠. 자, 알파도 그냥 갔다가 눌려서 조정이고 모스코인도 갔다가 조정이고 대부분 다 어때요? 조정입니다. 자, 골렘 같은 경우는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엄청나게 빠진 것 같지만 3%밖에 안 빠졌습니다. 장중에 너무 흔들어대서 그러지 디카르고도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센티넬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코인들이 보면은 대체적으로 뭐냐면은 많이 하락이 됐어도 이번에 올랐습니다. 오른 거에 대한 약간 눌림폭으로 인해서 최대한의 방어를 해줬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제일 안 좋은 애는 누구예요? 사실상 이더리움입니다. 왜? 이더리움은 가지도 못했는데 눌렸으니까. 다른 코인들은 조금이라도 올라가고 나서 밀렸으니까 또이또이가 되거나 살짝 높은 상태거나 그렇게 되는데 이더리움만 훅 빠진 격이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장에 대한 요 부분이 지금 상승하는 코인들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세진 않습니다. 세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이 어떤 변동을 주고 달러 지수가 얼마나 더 밀리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반등 온다는 코인들 현재 흐름 어떠냐? 자, 요거 중요하죠.
예, 누가 댓글에 남겨줬어요. 예, 내 입이 방정이다. 예, 입이 방정이라 얘기를 했어요. 자, 어쨌든 무슨 얘기든 좋습니다. 자, 근데 현재 코인들 제가 한 하루 이틀 전에도 혹은 2, 3일 전에도 요 코인은 좀 주목해서 보자라고 했던 코인들도 있고, 근데 그런 코인들이 어제 시장이 다 밀리면서 꼬꾸라지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많이 빠졌을까요? 자, 그걸 좀 볼까요? 제가 최근에 얘기했던 게 이제 온톨로지 가스를 한번 얘기했어요. 그죠? 장중에는 거의 10%가 빠졌는데 4.9%에서 마감이 됐고, 지금 현재 포지션으로 놓고 보니까 그렇게 나쁜 포지션은 아닙니다. 제가 온톨가스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주봉을 확인하자. 주봉 기준으로 놓고 봤기 때문에 하루하루 보는 게 아니고 한 주 한 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온톨가스 아직까지는 전혀 문제가 좀 없어 보이고요. 최근에 봤던 그 어제 밀렸던 코인들이 있죠. 그런 애들 봐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뭐가 과격하게 빠진 코인들이 좀 없어요. 생각보다는 내려왔으면 거의 또이또이 정도 되는데 그 이상은 없습니다. 크게. 그래서 많이 빠진 거 보면은 그래도 그때 12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그 기준치 위에는 있어요. 자, 플로우는 기준치 살짝 아래에 있네요. 그쵸? 그래서 뭐 이렇게 왁스 같은,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밑에 있는 애들보다 위에 있는 애들이 거의 90% 이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12일자 기준을 깨고 내려간 코인들은 많이 없다. 요게 일단 답으로 조금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그냥 현저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는 좀 없다 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중요할 것 같아요. 자, 하락은 하고 있는데 또 얘기하고 있어요. 코인 시장 급반등이 예상된다. 왜 자꾸 헛소리 하냐? 빠지지 않냐? 자, 요거에 대해서 잠깐 좀 어필을 해드린다면, 자, 늘 공포는 있었어요. 늘 언제든지 내가 회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비트코인 상장되면서 네 번째 공포 시장이 왔었다. 네 번째. 예. 그 시장 때마다 다 어떻게 했냐? 다 우르르 폭락됐었는데 그 다음 주 만에, 바로 1, 2주 만에 다 급방등 돼서 시장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인에 대한 투심 자체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고고 저가 있다고 한다면 완전히 투심이 지금 저예요. 저에서 더 내려간 수준으로 봐야 돼요. 자, 요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투심 자체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흐름상에서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이 만약에 붕괴가 이번에 됐다 그러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제 보면서 느낀 게, 이더리움은 빠졌는데 비트코인은 반등을 줬다? 그럼 밀렸으면 같이 밀렸어야지. 안 좋았으면. 왜 한 해는 멀쩡하게 버텨주고 있고 한 해는 밀리냐? 이런 객관적인 흐름으로도 한번 볼 수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사실상 지금 3,700에 대한 저항폭이 강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일봉에서도 지금 심리 지수가, 일정이 아니고 일봉에서 심리 지수가 완전히 최저예요. 최저. 자, 그럼 이런 모든 데이터를 놓고 확률적으로 접근했을 때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뭐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니냐 하지만, 확률적인 근거로 놓고 따져서 봤을 때 열의 8, 9은 지금 계속 신호가 위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관점으로 좀 봐야 되냐면, 자, 비트코인을 그냥 주봉으로 열어놨을 때 과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요런 시점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뭐 코인 상폐된다, 없어진다, 뭐 그런 얘기 했겠죠. 그죠? 자, 이런 시점에서 지금 이런 시점이 네 번째가 왔어요. 비트코인 상장 이후에 2017년도 만들어지고 나서 현재 22년도까지 따졌을 때 흐름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 이때 이때도 뭐였냐면 투심 바닥, 심리 바닥, 그 다음에 상승 신호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 바닥을 치고 있고 떨어지고 있는데 자꾸 위 신호는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저기서 그냥 홀딩만 하고 있었으면
하락은 해서 좀 마음은 아프지고 심리적으로 내가 위축이 되고 힘들긴 한데 견디다 보니까 그냥 뭐 몇 주 안 돼가지고 바로 그냥 다시 다 올라가 버리죠. 2019년도에는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요. 한 두세 달 걸렸죠. 예, 근데 빠른 시간 안에 두 달 만에 거의 빠진 폭의 2배 이상이 상승이 돼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를 3,700을 붕괴시킬 수는 없다. 붕괴되면은 모든 게 다시 다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은 이거를 바닥부터 사들인 사람들은, 그죠? 과연 우리한테 그런 기회를 줄까? 시장 분위기가 안 좋게 만들고 비트코인이 이렇고 막 안 좋은 얘기 다 떠들고 하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던지라, 하지 말자, 빼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현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현금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손절을 쳐? 지금 다 빠졌는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기술적인 어떤 흐름으로 차트 구조로 봤을 때는 완전히 최저치를 내려간 그 이하의 투심 바닥이 나온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간다면은 좀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요 정도를 일단 좀 확인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미국 증시는 봤죠. 달러 지수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이제 예상이 돼요. 왜냐면 이제 결론은 미국 시장에 대한 반등으로 인해서 아마 오늘 1260원짜리가 붕괴가 되면은 1240원까지 45원까지는 거의 확정이다. 그럼 사실 저기 내려오면 그냥 끝났어요. 자, 두 번째, 주봉으로 놓고 봤을 때 달러 지수를 보니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뭐가 마지막이에요? 달러 지수 오늘 증시에서 마지막이에요. 이번 주는. 그럼 이번 주에 이렇게 만약에 끝나면은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얘가 우리 과거로 삥 돌아가서 보면, 과거로 보면은 어느 시점하고 똑같냐? 요런 시점하고 똑같습니다. 요런 시점. 요런 시점. 예, 깨지는 자리죠. 깨진 자리입니다. 뭐가? 단기 이평선이 깨진 첫 자리입니다. 첫 자리. 저번 주까지는 버텼어요. 저번 주 하락은 됐지만. 근데 이번 주 주봉상에서 깨졌다? 주봉상에서 깨졌다는 거는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어차피 제한적이니까 밀릴 가능성을 더 크게 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지금 일봉상에서 중심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조정 후 추가 상승을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코인을 데이터로 봤을 때는 그냥 뭐 하락되니까 뭐 밀린다, 루나 때문에 뭐 시장이 안 좋다, 뭐 다 팔린다, 무슨 얘기가 쏟아져도 흐름이 빠르게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런 시장에 바닥을 치고 바닥을 치는 시장에서 투심이 악화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요 사이에서는 기다렸다가 수익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좀 봐요. 자, 그래서 지금은 심리 싸움이 아니고 내 기준과 전략을 세운 그런 어떤 틀만 가지고 가는 시장이라고 봐요. 무조건 버틴다, 그것도 아니고 무조건 판다, 그것도 아닌 각자 기준에 맞춰서 조금씩은 비율을 적용해서 접근해야 된다. 대신에 제가 오늘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확률적인. 과거하고 지금하고 똑같겠냐? 당연히 다르죠. 대신에 확률적인 근거로 놓고 봤을 때는 포인트가 자꾸 높아진다라는 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게 오늘 그 코인의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많은 부분이 뭐 나오고 뭐 안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요거에 대한 불안은 계속 나올 수 있지만 어제도 봤잖아요. 그쵸? 비트코인이 3,700을 안 깬 거. 이더리움은 얼마든지 깨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보가도 괜찮아요. 비트코인이 코인 시장의 대장입니다. 시가총액을 아직 따라올 수 있는 코인들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나머지 코인들이 생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 전체적인 거는 어쨌든 비트코인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임이 발생된다라는 거를 기억하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좀 내용이 길었는데 어쨌든 좀 오늘도 또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